장단기 금리차 이걸 이용한 트레이딩. 2년짜리는 사고 10년짜리는 팔면은 금리차가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여기 무조건 일로 올라와. 무조건 베팅을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무조건은 아니다. 네. 절대로 이게 무조건 맞아서 이대로 하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붙어야 되니까 무조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체크를 펀더멘탈한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펀더멘탈이 뭔가 세상이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차 이걸 이용한 트레이딩 어떤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는지 이분 모셔서 얘기 들어보죠.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90bp 넘었어요. 금리차가. 일단은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이제 뽑은 거는 연합 그 뉴스 중에 댈러스 연은 총재가 네. 미국 채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현재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역전이 지금 현재가 이미 역전됐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역전이 된 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제 침체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얘기했다가 했는데 계속 더 마이너스 되니까 그렇죠.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뉴스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침체가 돼야 그 봐라 마이너스 났었으니까 침체가 왔다. 이렇게 또 뉴스가 하나가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이너스 90이 가도 이제는 끊기가 어렵죠. 여기서 또 침체가 된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패드는 침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걸 가지고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된 다음에 과거를 쭉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무조건 일로 올라와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걸로 무조건 베팅을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버티기만 하면 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금리 쪽 같은 경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LTCM 같은 경우 이제 헤지 펀드가 망할 때도 확률적으로는 자기네가 훨씬 더 이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면 이제 저게 포지션 같은 경우 저게 보면은 작년에 마이너스 갔을 때 헤지 펀드 중에 누군가가 포지션을 잡았었나 봐요. 근데 1월 달에 숏 커버링 당해가지고 망했어요, 한번. 왜냐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0이 가니까 평가손을 못 이기고 반대변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 40, 50에 들어갔던 사람도 90대 쓰면은 후들후들 할 것 같아요. 40pp면 보통 이제 저렇게 이제 뭐 2년짜리 팔고 10년짜리 사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위에 있는 거 팔고 아래 있는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게 금리가 낮아 있는 게 10년짜리고 금리가 위에 있는 게 2년짜리니까 금리랑 가격이랑은 거꾸로 올라가니까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2년짜리는 사고 10년짜리는 팔면은 금리차가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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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죠? 제가 설명 네. 잘 맞아요. 드린 거죠? 삼성전자와 SK가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으면은 비싼 거를 팔고 네, 싼 걸 싼 사는 거를 거 사서 사는 결국 만난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언젠간 만난다. 언젠간 만난다고 언제가 0 된다. 누군가가 이건 채권 수급이거든요.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사 결정의 결정체가 그 가격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근데 걔도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걔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과연 이 마이너스가 이제 줄어들 거냐 단기간 내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다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려운 대목은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 뭐 진짜 주가하고 얘기하는 게 진짜 예를 든 겁니다. 하나가 하나보다 더 비싸요. 한 100원 더 비싼데 내 생각엔 둘이는 무조건 가격이 같아야 돼. 그럼 하나는 더 높고 하나는 낮으니까 하나 사고 하나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문제가 없어. 파는 돈 받아가지고 사면 되니까. 상쇄하는, 네. 물론 돈 빌리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근데 이게 이자율로 가면 헷갈리는 대목이 그러니까 이게 사놓고 사실은 나는 돈도 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내에 갖다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금융기관 기다리면 입장에서. 돼. 그냥 네, 100년 기다리면 돼요. 지들이 갖다주겠지. 네. 언젠가는 하면 되는데 이자율은 헷갈리는 대목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투자한 자체가 시간에 투자한 거잖아요. 네. 2년짜리 줄어들죠. 그렇죠. 2년짜리 10년을 했는데 2년이 지나요. 2년짜리 다 없어져.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말이 쉬어서 그렇지 10년짜리를 지금 사고 2년짜리 팔 때 한 개씩 하면 안 되고 2년짜리 5배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뒤에 네. 이제 말씀을 드릴 네. 건데 5 배를 이제 팔아야 거기까지 돼요. 가면은 이제 되게 네. 복잡해져요. 이제 네.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차근차근 계획이 있으신가 네, 봐요.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드리고 네. 싶은 네. 말씀은 제가 이걸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사전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무조건은 아니다.
절대로 이게 무조건 맞아서 이대로 하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기관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합이라는 걸로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CMT라 그래서 보통 컨스턴트 머추리티 수합이라 그러는 걸로 해서 기관들은 해요. 만기가 변하지 않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증거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로스컷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평가손이 나면 뭐 그냥 손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0으로 가든 안 되든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금리 하락 베팅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채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채권 물타기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금리가 무조건 이제부터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난 물을 탈 거야. TMF, TMT 어제 봤던 그것들을 개인이 사는 게 지금 이제 그 논리거든요. 네. 근데 CMT나 그 TLT나 TMT가 그 두 개 10년짜리랑 레버리지 된 것들에 TMF랑 TLT 두 개를 계속 사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를 인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아까 얘기한 거는 비슷해요. 만기가 20년 이상인 채권들을 계속 갈아 끼면서 20년에다가 채권 만기를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질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은행 같은 경우는 채권을 사요. 그러면 걔가 만기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금 ETF 상품이나 선물 상품은 만기가 변하지 않아요. 이걸 계속 갈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채권이니까 원금 본양될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갑자기 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가들이 1등으로 하고 있는 수 있는 상품이에요. 생각. 어제 했잖아요. 네. TMT, 예, TL을 1등으로 하고 있는 상품을 저희가 사실 후행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는 게 되게 채권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막투막으로 그러니까 시가 평가로 깨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레버리지 세배한 거면 굉장히 많이 터질 수도 있다. 여기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1, 2%만 올라가면 아마 TMT 같은 경우는 10년짜리니까 그거 3배짜리니까 어마무시하게 터질 거예요. 내가 계산해 드릴게요. 금리가 1%가 변하면 10년짜리가 되면 대개 7.5배가 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7.5%가 변하거든요. 그런데 3배 레버리지 있잖아요. 그럼 37이 21, 23%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 사가지고 금리 1% 올리면 23%면 76원 되는 네? 거죠. 그랬는데 곱하기 3배 했잖아요. 아니요, 그 3배까지 3배까지 한 거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미리 내주시고 이제 논리로 논리로 왜 그렇게 가보면. 생각하시는지.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붙어야 되니까 무조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체크를 펀더멘탈한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10년에 한 번씩 오고 5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게 무슨 확률 얘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펀더멘탈이 뭔가 세상이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 페드가 가진 에셋이에요. 그러니까 페드가 채권 산 거, 사서 보유하고 있는 거. 코로나 때 왕창 샀던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거고 이게 QE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QT 한다 그러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네. QT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조 달러 정도를 이제 QT를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월 950억 불씩 계속 없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 어셋이 많다는 거는 내가 채권을 샀으니까 시장에 돈을 많이 푸른 거죠. 푸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QE가 여기였던 거고 네. 이쪽 이제 줄이는 게 QT인 QT고. 거죠. 네. 그래서 이 과거랑 보시면 2007년도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데 지금 이때 대비해서 4배, 5배, 4배 이상인데 이때 과거는 더 조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 70년대, 80년대. 근데 자꾸 이제 얘기할 때 보면 70년대가 어땠고 80년대가 어땠고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돈의 양이 다른데 예, 그게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펀더멘탈 자체가. 유동성 자체의 규모가 네, 아예 다르다. 규모가 완전 다를 수 있는데 그때가 이랬으니 지금도 이럴 거야라고 100%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테크니컬리 볼 때도 저도 이제 테크니컬을 되게 좋아하지만 테크니컬리 볼 때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말로 생각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리가 거꾸로 됐으면 금융기관이 역마진이잖아요. 금융기관은 앞에서 빌려서 길게 대출해 주는데 이걸 계속 역마진하면서 금융기관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걸 팔아서 여기 있는 걸 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뉴스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오버나잇 레포 수합, 뭐 수합, 뭐 RP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복잡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느 고리가 풀리면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달러스 여는 총재가 얘기한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이 채권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관리할 수 있다요. 그 연 총재가 우리는 그걸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끝내요. 그러니까 핵심이 국채 시장 규모와 복잡성이 커졌다. 네, 너무 이걸 인정을 커졌다. 했는데 네. 우리는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보통 관리가 가능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잘 알고 계시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제 MF가 그렇게 이제
그 리버스 레포라는 걸 하고 있어서 돈을 다시 중앙은행한테 빌려주고 페드한테 빌려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금리 차가 갑자기 확 다시 0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전에 시장에 한 1, 2년 전에 그 시장에 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20인가를 가니까 야, 금리가 마이너스가 말돼? 이런 거야. 내가 돈 빌려주면 돈 빌려주고 나중에 돈 받을 때 이자를 내가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와, 말도 안 돼. 그래갖고 반대로 베팅했다가 그게 마이너스 60, 80 가가지고 네.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큰 손해를 본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이런 채권 시장 이런 거는 진짜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